네, 2026 이제 수능 특강 영어의 6강이죠. 6강 주제 파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 파악은 우리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뭐 막상 문제를 풀다 보면 좀 오답률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선지가 일단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단어들, 핵심 어들은 거의 대부분 표현이 되어 있거나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게끔 선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만 그 방향을 잘못 파악을 하신다면은 오답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가 도표나 그 실용문에서는 난이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대한 시간을 조금 아끼시고 이제 주제는 좀 틀리지 않게끔 내가 인제 이 글에서 핵심이 무엇인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좀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열심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대표적으로 작년 수능 문제도 좀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했어요. 네, 선지가 조금 까다롭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장을 꽉 잡으신 다음에 어떤 소재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이제 잘 파악하시는 게 이제 오답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게투웨이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산업시대의 도래가요, 바꿔놨습니다. 관계를요. 뭐와 뭐 사이에서의 관계를 바꿔놨냐면, 시간, 노동, 그리고 이제 그 뭐죠? 자본 사이에서의 관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장들은요, 이제 그 around the clock 하면 이제 시계를 주변으로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이제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주 큰 속도와 그리고 이제 어떤 볼륨 했으니까 그 부피를 가지고서 그 양을 가지고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산업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죠. 산업화의 어떤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 뭐 노동, 그리고 이제 어떤 자금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이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산업화의 어떤 결과,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선지에서 산업화의 어떤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르지 않게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면, 이제 뭐 속도도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양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계인데 어떤 기계냐면 12 hours a day, 하루에 24시간 돌아가는 기계들은요. 더 많은 어떤 widgets, 어떤 이제 그 뭐죠? 부품들을 만들어내요, 기계들을요. 근데 then one, 어떤 것보다 많이 만들어내냐면 runs for only 8 hours per day. 하루에 8시간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계보다 더 많은 이제 제품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one은 부정대명사로 앞에 있는 a machine을 받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기계인데 24시간 이제 하루에 24시간을 돌아가는 이 기계가요. 당연히 더 가장 많은 그런 기계들을 인제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 속도도 많이 늘어났고 양도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인제 시간 노동까지는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자금 얘기는 아직 안 나왔죠. 뒤에 한번 봅시다. as such 그래서 as such는 좀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as such는 무슨 뜻이냐면 따라서란 뜻입니다. 따라서. 자, 그래서 어떤 이제 시간도 줄었고 이제 속도도 빨라졌으니까 이제 양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8시간 일하다가 24시간 이제 산업화를 통해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니까 그 결과로 많은 이런 공장에서는요. 일하는 날이 이제 분리가 되었습니다. 8시간 시프트 근무 이제 교대 근무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거냐면 항상 사람이 있는 거죠. on hand 이제 뭐 당면에 있는 그러니까 항상 이제 투입될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뭐 하기 위한 거죠? To keep the wisdom machines humming 했으니까 그 이제 기계가 되는 그 장치를 만드는 기계가 계속 돌아갈 수 있게끔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8시간 근무제로 이제 뭐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이제 시간도 바뀌었죠. 그래서 교대 근무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계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만 사람들이 봐주면 되니까요. 자, 그다음에 여기 keep 얘는 조금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keep 목적어 ing 그런 목적어가 계속 뭐뭐 하게끔 유지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산업화가요 또 어떤 이제 그 잠재적인 가치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일하는 시간 1시간 1시간의 가치를 올렸어요. 그래서 뭔 얘기냐면 잠재적인 어떤 시간, 일하는 시간의 가치를 늘렸다라는 거는 뭐냐면 더 많은 시간을 너가 일을 하면요. 더 많은 어떤 장치들을 당신이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당신이 벌 수가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 많이 하면 이제 많이 만들어낸 생산품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돈도 많이 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어디에 묶여 있게 된 거냐면 어떤 노력과 생산에 이제 묶여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무 시간의 가치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런 변화가 계속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labor 노동이라는 거 근데 예전에는 어떤 수학 시기, 수학의 어떤 순환에 의해서 이끌어졌었던 그런 노동이라는 것도 이제 뭐가 됐냐면 시간을 시계 중심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시계 중심으로 노동이 굴러갑니다. 옛날에는 1년 중심이었어요. 뭐 봄에는 씨를 뿌리고 가을에는 수확을 하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몇 시냐가 중요한 거죠. 시간 단위로 노동이 쪼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가 뭐 하기 시작한 거냐면 인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생산의 그런 새로운 원칙을 다시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화가 끼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 번에 보면은 자, shift 변화입니다. effect 효과고요. influence 영향이고요. 효율적인 방법들, 그다음에 problems 문제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 앞에 있는 단어들만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효율적인 4번의 효율적인 방법들이라고 하면 방법 1번, 방법 2번 이러면서 설명을 했어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들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1, 2, 3번 중에 뭐냐? 이렇게 보면요. 이번 효과도 아닐 것 같습니다. 뭐 결과 results가 나왔으면 모를까? 효과까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변화입니다. 1번 보시면 근무 시간 어떤 패러다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패러다임 어떤 흘러가는 그 흐름의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산업화에 의해서 이제 가져와진 그러니까 뭐 도래된 그런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 근무 시간 패러다임의 변화 괜찮고요. 3 번은 보면은 좋긴 좋아요. 이런 산업화의 영향 괜찮습니다. 근데 뒤에를 보면은 The Machine Human Relationship 인제 기계와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었죠. 답은 1 번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글의 흐름을 본 다음에 답을 골라내는 연습은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제 주제문을 찾아보자면 마지막에 보세요. 이제 노동이라는 것이 인제 시계 중심으로 갔고요. 사회라는 것이 인제 이런 생산의 새로운 원칙을 주변으로 다시 한번 재구성이 되었다. 뭐 때문에? 이런 인제 산업화의 도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 문장만 봐도 답은 안 나오고요. 마지막 문장만 봐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옛날에 "마지막 문장만 보고 답 골라라."라고 했던 옛날 방식으로는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는 이제 문제였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문제들도 한번 적용해서 한번 가 볼까요? 자 1 번에 보시면요. 똑같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인제 글의 어떤 구조를 먼저 보면요. 연결사로 딱히 보이는 거는 이제 for example 여기 있네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보면 별거 없어 보여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흐름 이제 for example 앞에까지 인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문이 다 나왔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번 더 인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서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마케팅 조사에서요. 이런 고객들은 흔히 인터뷰나 포커스 그룹이나 아니면 or the like 해서 비슷한 것들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문장부터 잘 잡아야 되죠? 자 뭐부터 얘기하고 있냐면 마케팅 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케팅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통 뭐를 하냐면, 뭐 인터뷰에 참여를 하거나, 자, 포커스 그룹이라고 하면 내가 집중하고 있는 그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요.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나, or the like, 비슷한 것들을 참여를 합니다. 소비자들이요. 근데 during which 나왔으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오면요. 전치사 먼저 해석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들이 그들의 소망을 말하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들의 어떤 소망이나 preferences 어떤 선호나 이런 것들을 인제 표현을 합니다. 또는 인제 마케팅 용어에서 생각을 해 보면 그들의 바라는 바를 이제 다 표명을 하는 거죠. "난 이런 걸 원해요." 하는 거예요. 자 마케팅 조사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인제 그 조사를 하면서 뭘 하는 거냐면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는 게 이제 바로 마케팅 조사입니다. 자, 그래서 some method 몇 가지 방법들은요. 또한 뭐 하려고 노력하냐면 소비자들의 어떤 감정까지도 알아내려고 해요. However, 하지만 with varying rates of success 있으니까 성공률은 varying 아주 다양하게 가지면서 그러니까 이 감정까지 알아내는 거를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면서도 어쨌든 소비자의 니즈를 계속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인제 여기까지는 뭐만 얘기한 거냐면 소재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자 소비자 조사 그러니까 마케팅 조사 외에 이제 소비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는 거야. 더 나아가서는 감정을 이 제품에 대한 감정을 알아내고자 하는 거야. 자 이런 행동학적인 방법은 그래서 이 마케팅 조사가 인제 뭐로 이루어지냐면 행동 방식
행동 이제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행동 방식인데 이제 where이 나왔으니까 관계부사로 이 방식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들은 watch 보죠. How fellow humans 했으니까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언제? when 그다음에 they are이 생략돼 있죠. 그들이 노출되었을 때 이 특정한 브랜드나 제품에 이제 노출이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인제 사람들이 보는 그런 행동학적인 방식에서는요. 근데 이 방식 또 어떤 방식이냐면 주어밖에 안 나왔고요. 계속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manually 수동적으로 뭐예요? coding and categorizing their emotions. 그들의 감정을 코딩화하고 또 이제 분류를 하면서 수동으로 분류를 하면서 만드는 이런 행동학적 방식은요. 노동 집약적이래요.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좀처럼 적용이 되지 않거나 또는 적용이 되는데 아주 작은 표본의 어떤 규모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조사 보통 행동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행동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수동으로 모든 것들을 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 집약적이에요. 그리고 적용 규모가 작죠. 자, 이거는 지금 행동 방식의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긴 좋아요. 이제 소비자들의 감정까지 파악해서 하고 있는 거. 근데 너무 노동 집약적이고 너무 적용하는 규모가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다음에 이제 문제점이 나오면 보통 해결책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human inspired 인간의 영감을 받은 AI는요. 이러한 방법론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큰 규모에서요. 아, 얘는 문제가 없군요. 그리고 심지어 delivery instantaneous result 했으니까 즉각적인 결과를 전달하는 것도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노동 집약적이지도 않고요. 이제 너무 이제 적용하는 규모도 너무 작았는데 그것까지 키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AI의 도입이 지게 되었죠. 그래서 AI가 도입이 되니까 당연히 노동 집약적이지 않죠. AI가 직접 하니까. 그래서 대규모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즉각적 결과도 가지게 되었죠. 너무 좋아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제 수동으로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뭐가 나온 거냐면 해결책까지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시는 이제 뭐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죠. 예를 읽어보면 via facial recognition in a supermarket. 그러니까 슈퍼마켓에서 얼굴 인식을 통해서 누군가는 이제 그 쇼핑하는 사람들의 감정, 근데 그 어떤 선반이죠. 근데 또 어떤 선반이냐면 새로운 출시가 된 이런 제품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선반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다 감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collecting a vast amount of data from all supermarkets 했으니까 이러한 이제 그 각각의 respective 단어 주의하세요. 각각의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인제 뭐 존중하는 이런 뜻은 아니고 각각의란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런 출시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인제 참여를 하고 있는 모든 슈퍼마켓으로부터 이런 아주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would yield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꽤나 인제 solid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solid 단어도 우리 원래 고체란 뜻으로 알고 있지만 solid 하면은 뭐 정확한, 확실한 이란 뜻으로 쓰이고요. 뭐 신뢰할 수 있는 이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도 적용이 되고 즉각적인 결과도 나오고요. 플러스로 이제 for example에서 조금 더 어떤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신뢰성도 이제 올라가게 되었다.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제 답을 골라보면요. 답은 인제 AI의 어떤 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의 어떤 인제 그 일반적인 그런 적용인데 비즈니스 관리에서 경영에서 인제 우리가 적용을 한 건 아니었고요. 방법들 뭐 인제 뭐죠? 제품을 디자인하는 방법들 전혀 아니었고요. 자 3 번에서는 보세요. 소비자 어떤 반응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 이거 괜찮기는 합니다만 너네들의 생각이죠. 우리 지문에서는 안 나왔어요. 그냥 "마케팅 조사라는 거 소비자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는 거야."라는 거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지문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고를 때는 "내 생각을 배제하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인제 기존에 어떤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조사의 여러 가지 방법들 아니고요. 방법들 설명은 했지만 그게 인제 뭐 이게 중요한 인제 핵심 소재는 아니었겠죠. 그래서 해결책이 되는 AI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감정을 인제 여기 감정만 나와 가지고 너네들이 인제 needs라고 나왔으면 쪼끔 더 편했을 것을 감정이라고 나와서 쪼끔 헷갈렸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에 반응하는 이런 소비자의 감정을 인제 감지하는 데 있어 가지고 AI의 이점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너무 이점들 많았죠. 대규모, 뭐 즉각적 결과, 신뢰성 너무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문은요. 여기가 되겠네요. for example 바로 앞에 인간의 영감을 받은 AI가 이런 방법들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대규모로 그리고 심지어 즉각적인 결과를 내는 것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마케팅 조사에 대한 얘기였고 AI가 이제 그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2번은 간단하게 볼게요. 2번은 조금 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의 연구가 이제 근데 무엇에 대한 연구냐면요. 연구가 나오면요. 이 연구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음식과 관련된 그런 미디어에 이제 미국의 어떤 셰프들을 표현하는 네, 표현하는 이런 이제 한 연구에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표시를 다시 한번 해 보면 얘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미디어에서 이런 셰프들을 이제 요리사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봤을 때요. find significant differences 했으니까 큰 차이를 발견을 했답니다. 근데 뭐와 뭐 사이냐면 인제 어떻게 남성과 여성 셰프들이 인제 묘사가 되고 있는지의 사이에서의 많은 차이를 인제 발견했습니다. 자, 연구 뭐 한 거죠?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그런 인제 음식을 만들어내는 요리사들의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성과 남성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가 인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인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뒤에 부연 설명이 나올 것 같은데 아주 훌륭한 남성 셰프들은요, 반복적으로 묘사가 돼요. 근데 굉장히 헌신적이고 창의적이고 매우 훈련받은 그런 전문가로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자주 어떻게 또 표현이 되어지냐면, 이제 iconoclastic 했으니까 인습 타파주기, 주의적인, 그러니까 뭔가 인습, 지금까지 뭐 내려온 그런 전통들을 좀 깨부수는 그런 사람들로 룰 브레이커로 표현이 돼요. 아주 독특한 비전을 가지고 그런 이제 요리하는 스타일을 가지고요. 그래서 in contrast에서 대조적으로 그러니까 남성들 지금 되게 좋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대조의 접속사가 나왔네요. 반대로 여성 전문 이런 요리사들은요 종종 판단이 됩니다. 인제 집에서 홈 스타일로 집에서 만드는 그런 요리의 관점에서부터 묘사가 그러니까 판단이 돼요. 근데 이거는 어떤 이제 그런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냐면 그 인제 요구되는 그런 기술이나 훈련을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by representing 뭐뭐 함으로써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죠. 그들의 음식을 아마추어라든지 홈리라든지 집에서 만든이라든지 이렇게 묘사를 함으로써 links them 그들을 누구한테 연결을 하냐면 전문적인 이런 표준이라기보다는 이런 이제 그 어떤 가정에서의 전통에 그들을 연결을 시켜 놓습니다. 집에서 만드는 거 아니야? 뭐 집에 이런 전통이 있나 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제 어떤 표준들은요. 위치가 crucial 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이제 어떤 요식업 그런 분야에서 아주 이제 그 인지를 쌓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표준들을 보다는 이런 전통적인 부분들에만 집중을 해서 이런 여성 셰프들을 묘사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음식 분야에서의 이런 작동이 또 만들어내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운영 방식이 이런 gender inequality 똑같이 한번 또 나왔네요. 그래서 인제 어떤 성별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뭐 함으로써요? 그 이제 어떤 남성의 전통으로 연상이 되어지는 그런 자질로 인제 그 가치를 매김으로써 계속해서 그 어떤 성별의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뭐 가치 있게 더 높게 이제 가치 있게 본다라는 거죠. 가치를 매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하냐면 excluding women 여자들. 근데 훌륭한 어떤 셰프로 분류되는 데 사용되는 이런 기준에서부터 여성들을 배제함으로써 이런 성별의 불평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성들의 셰프의 어떤 능력, 근데 어떤 인지를 쌓을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이제 어떤 경제적인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이런 이제 보상
이런 인지도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보상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굉장히 제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에서 이제 셰프들을 묘사를 한 걸 보니 여성과 남성 사이에서의 불평등이 생겼고 그래서 그것이 뭐 한다? 어떤 여성들의 셰프들의 능력에 제한을 준다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건 내용 정리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뭐를 기억을 했어야 되냐면 남성, 남녀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 분야에서요? 어떤 요리사의 인식, 어떤 요리사의 어떤 표현, 표현은 이제 묘사 방식이라고 할까요? 묘사 방식에서의 불평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녀 불평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뭘 만들어내냐면 여성 요리사들의 한계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gender 또는 이제 뭐 성별 이런 얘기가 나와야만 하기 때문에 답은 5 번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미디어에서 이런 그 셰프들의 그런 묘사에 기저에 깔려 있는 그런 이제 성별의 어떤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은 조금 쉽게 문제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바를 이제 좀 잘 파악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